근데 지금 결국 신화라는 2차 체계가 랑그라는 1차 체계를 토대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좋게 말할 때 이런 거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하죠. 도둑질한다 또는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화, 즉 2차 체계의 신화적 기호는 1차 체계, 즉 랑그를 도둑질해서 자신의 먹이로 삼는다는 거죠. 1차 체계적 언어의 의미를 도둑질해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신화적 기호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신화 체계에 대한 바르트의 일종의 적대감인데요. 도둑질, 먹잇감, 뭔가 강탈하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바르트가 볼 때 신화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 항상 권력을 기재하고 있고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신화 자체가 이데올로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전에 바르트가 말하는 신화가 결국에는 사진이든 아니면은 사진 이미지든 그림이든 광고의 한 장면이든 거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물들을, 게다가 언어적 기호까지 다 포괄하는 어떤 광범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뭘 뜻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물들은, 모든 기호들은, 모든 이미지들은 신화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런 모든 사물들이나 기호들을 신화적 기호로 인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딱히 우리가 신화학자로서 그것들을 분석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는 힘들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도 모르게 많은 1차 체계의 기호들을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상 신화적 기호, 즉 2차 체계의 기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의사소통은, 1차 체계를 토대로 한 모든 의사소통은 어쨌거나 언어는 권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적어도 기호를 사용한다면은 그건 겉보기에는 순전히 1차 체계 안에서의 기호의 교환처럼만 보이겠지만 바르트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거죠. 가장 단순한 1차 체계적인 기호 교환마저도 사실 2차 체계적인 함의를 이미 담고 있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채로 2차 체계적인, 즉 신화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걸 푸코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모르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바르트가 신화적 기호로 예를 들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르트가 이발소에서 봤다는 잡지 안에 있던 그림인데요. 이발소 가면은 미장원도 그렇고 잡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손님들 보라고 대기하는 동안. 근데 거기 파리 마치즈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파리 마치즈 표지 그림이 뭐였냐면은 뭐 이런 그림이었어요. 흑인 소년이 군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마치즈 표지 사진으로 흑인 소년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르트는 이 사진을 일종의 신화적 기호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거는 1차 체계적인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도 1차 체계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는 뭐냐면은 흑인 소년이 군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있다. 이게 다죠. 네. 이
이미지는 분명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1차 체계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이 하나의 1차 체계적 기호를 이제 신화적 기표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형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다 신화적 기가 결합된 것으로 봐야 될 텐데 바르트가 볼 때 이 1차 체계적 기호가 담고 있는 신화적 의미, 즉 개념은 뭐냐면은 인종차별 없는 제국 프랑스에 대한 흑인 병사의 충성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뭐 알제리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프랑스의 구식민지에서 여러 충돌들이 있던 시기인데 식민주의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생각들은 이미 그 전부터 개진이 됐었고 또 과연 그런 제국이 말하자면 피식민 계층을 국민으로서 제국의 식민으로서 포괄하고 있는 그런 제국 안에서 이 피식민지 계층의 어떤 진정한 충성을 과연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제국이. 그러니까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라는 것은 제국이라는 그 국가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도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국주의에 대한 또는 식민주의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 흑인 소년이 군복을 입고 즉 프랑스군에 복무하면서 프랑스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은 나름대로 프랑스에 대한 이 병사의 충성을 의미하는 거고 나는 흑인이지만 즉 식민지 출신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제국에 충성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아라. 식민주의나 제국주의가 나쁘다고?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하에서 피식민 계층은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정말 그럴까? 이 사진을 보렴. 충성하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피식민 계층도 이렇게 프랑스라는 위대한 제국에 충성을 하는데 원래 국민인 백인인 너희들은 제대로 하고 있니? 여러 가지 신화적 함의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르트는 이 흑인 소년이 경례를 하고 있다라는 1차 체계적 기호에서 신화적인 기호, 의미작용을 읽어내고 있는데 그건 바로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특성과 즉 흑인 소년의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이죠. 2017년 작년이었나요? 태풍 치바? 그게 부산 바닷가를 이렇게 휩쓸고 난 뒤에 그 쓰레기가 많이 쌓였었대요. 근데 그때 그 외국인 세 모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해수욕장 주변을 청소를 해가지고 구에서 무슨 자랑스러운 시민상 같은 걸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화되어 사진이 크게 났었는데 그 사진도 저런 식으로 일종의 신화적 의미를 지닐 수 있겠죠. 봐라. 저 백인 외국인 세 모녀를 봐라. 저렇게 외국인들조차도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인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신화적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1차 책에서는 그냥 쓰레기를 주워서 상 받은 새 여인들, 외국인들 이라는 어떤 객관적이고 1차 체계적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신화적 이미지는 너희들도 좀 환경운동에 힘쓰지 그래. 한국의 아름다운 환경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어떤 찬양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그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본받아라 라는 여러 가지 신화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겠죠. 실제로 거기 기사가 그 포털에 게시됐었는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나온 내용들이 야 저렇게 외국인들도 저렇게 자연을 아끼는구나 청소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하는 거야? 뭐 여러 종류의 댓글들이 이런 식으로 딱 기사가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달렸죠. 신화적 의미에 충실하게. 그리고 바르트가 또 하나 들고 있는 예가 있는데요. 프랑스 수아르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 기사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물가 최초의 하락, 채소 가격 인하가 시작되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던 시점이었고 갑자기 채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었겠죠. 기사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1차 체계적인 랑그 차원에서 보자면은 의미는 단순합니다. 물가가 하락했다. 채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바르트가 볼 때 여기에는 신화 개념, 즉 2차 체계 개념이 얹혀 있는 거죠. 정부성이라고 봤는데요. 지금 불어로 르 프리프미의 플래시스머 레깅 라 베스의 아모르세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아모르세라는 지금 과거 분사가 적혀 있는데 이 아모르세라는 단어가 뭐 시작되다 라는 자동사적 의미도 있고 뭐 개시되다, 착수되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타동사 중에는 마찬가지로 시작하다, 개시하다, 착수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동시에 유인하다, 유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사 제목은 채소 가격 인하가 시작되다로도 읽힐 수 있지만 사실 채소 가격 인하가 유도되다, 유발되다로도 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프랑스 수아르지를 읽는 독자는 마치 채소 가격이 떨어진 게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유도된 것이냐,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사실 채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입니다. 뭐 제철 맞은 야채라든가 과일이 가격이 어떻게 공급이 과잉되면서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채소 가격의 하락이 유도되다, 아모르세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죠. 마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런 채소 가격 하락을 유도한 것처럼, 그렇게 조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일 뿐인데요. 채소 가격 하락 때문에 이거를 마치 필연적인 어떤 것이냐, 누군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냐, 착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랑스 수아르지를 읽는 독자는 채소 가격이 잡혔다고, 의도적으로 유도됐다고, 그렇게 정부가 제대로 물가를 잡았구나,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이건 착각이죠. 채소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우연한 것인 거죠. 하지만 아모르세, 유도되다, 착시되다 라는 이 단어의 양의성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가운데 이 기사 타이틀은 묘하게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죠. 정부가 물가를 잡는 데 성공했구나,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우연이 필연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뭔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역시 독자에게 전달이 됐죠. 말하자면은 결국 독자는 우연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게 된 셈이고, 아까 바르트가 지적했던 신화의 기능, 거짓된 자연스러움이 성공한 거죠.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 우연한 채소 가격의 하락이 필연적인 정부의 개입으로서 해석이 되는 셈입니다.